안녕하세요. 아우작 튜브. 오늘 어김없이 또 여러분들에게 나왔습니다. 제 옆에 오늘 또 두 분이 모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목 보시다시피 평생 직장, 군무원이라는 직종에 합격을 하신 이 두 분을 모시고요. 오늘 그 합격 스토리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듣고 여러분들에게 과연 군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이고 어떤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왜 인기가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 텐데요. 우리 홍유정 님께서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학번 항공정비 계열 2학년 재학생이고요. 네. 이번에 올해 육군 군무원 공채에서 이제 기체 9급으로 합격한 홍유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그 공채 9급의 기체 특기라고 하셨나요? 네. 기체 특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항공 정비 쪽에서 또 세부로 들어간 기체 특기를 말씀하는 네, 건가요? 맞아요. 그럼 항공 정비 쪽에서도 기체 특기가 있고 뭐 기관 특기 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항공 기체가 있고 항공 기관 그다음에 네. 항공 보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이제 지원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체로 지원을 해서 네.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하신 경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먼저 우선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우리 제 옆에 우리 또 건장한 이미 벌써 오늘 딱 정장까지 또 이렇게 멋스럽게 입고 오셨는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세아항공 14학번 항공정비 계열 항공정비사 과정을 졸업한 임형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14학번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14학번. 14학번이고 그렇다면 우리 홍유정 학생에게는 14학번이면은 조상뻘인가요? 거의 그 조선벌까지는 위에 아니고 네네. 많이 선배인. 많이 선배인 느낌. 근데 직접 이렇게 또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합격 동기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임형택 졸업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합격 아직은 이제 군무원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일단 뭐 졸업생이라는 명칭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임형택 졸업생은 또 특이한 게 일단 군무원 중에서 어떤 지금 유정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 특기란 말이죠. 네. 형택 졸업생은 어떤 분야로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하게 된 건가요? 저도 육군 군무원 기체 특기로 지원했습니다. 기체 특기로 지원을 하셨고, 네. 네네. 그런데 이번에 7급 그렇죠? 네. 에서 또 합격을 하신 또 그런 정말 좋은 결과를 또 얻게 되셨다는 거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먼저 우리 임형택 졸업생 임형택 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볼 텐데요. 제가 알기로 저희 사전에 또 약간의 어떤 그 인터뷰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군 부사관 출신이시란 말이시죠. 네. 공군 부사관에 처음에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는지 좀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세아 항공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네. 공군 부사관이 돼서 음. 전투기를 정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공군 부사관 준비를 해왔고 그 당시 학교에 네. 계신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자료나 면접 네. 준비 등 많은 조언을 받았고 네네. 그 덕분에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군 부사관으로 항공 정비 계열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네. 그럼 중간에 군대 문제는 어떻게 일단 먼저 부사관에 지원하게 될 위치였으니까는 네. 2학년까지 졸업을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군 부사관에 지원했고 사실 육군보다 어떻게 보면은 경쟁률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교수님들의 어떤 지도와 물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또 지원생의 그 교육생의 의지와 그렇죠? 어떤 그 자기 준비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군 부사관에 지원을 하셨을 때 공군 부사관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에 대한 평가를 받았나요? 공군 부사관을 지원을 했을 때는 따로 일단 공식적으로 지원하셨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뭐 서류가 먼저인지 그리고 서류 통과하고 나서 뭐 따로 면접 그렇게 이제 보면 될까요? 아니면 네. 서류 전형이 네네. 통과되면 필기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 합격이 되면 네. 그다음 면접 전형을 봅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도 거기에 있어서 이제 예.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예. 경우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공군 부사관으로 또 시작을 했다면 또 이제 그 뒤에 또 얘기가 있을 텐데 오늘 또 우리 유정 학생이 이제 또 같이 또 얘기를 이어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유정 학생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군무원 9급에 합격을 하셨단 말이죠. 일단 네.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주위 분들 많이 아세요? 네, 근데 제가 막 알리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알리지 않지만 네. 카톡에는 또 떠 있고. 네. 알리지 않지만 그래도 주위 분들이 이제 다 알고 또 부모님들 역시나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주위의 친척분들 다 알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분들도 그렇고 뭐 지금 현재 다니고 있잖아요. 2학년으로서요. 그럼 또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또 부러움의 시선에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죠. 네, 그쵸. 일단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네네. 항공 시장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진 않아서 네네. 그거 문제로 이제 취업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운 좋게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네네. 약간의 부러움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그 재학생들, 동급생들이죠. 네. 또 이제 군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어떤 직업이고 이런 거 알고 있을 텐데 또 이렇게 그 노력을 한 자만이 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당당하게 또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지원이 최초였나요?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된 건지. 저도 이제 군무원이라는 직업을 네. 올해 4월에 처음 알게 돼가지고 올해 4월에요. 네네. 네네. 원래 이제 편입할 생각이 있었다가 편입이라는 것은 네, 4년제 4년제로 네네. 원래 편입할 생각이 있었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비용도 들고 시간도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네. 이제 취업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다가 그 아는 동생한테서 이제 군무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네네.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한국사랑 토익 준비하면서 지원을 이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시험 과목이 7급이랑 9급이랑 같나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시험 과목이 일단 한국사 들어가야 되고요. 또 영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특기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전공 과목이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는 그러면 그 전공에 맞춰서 정해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기체라고 하셨는데 기체에 대한 과목이 두 개가 더 정해지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네 과목을 총 준비하는 건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셨죠? 그게 군무원을 되기 위한 그 토익 응시 조건이 네네. 470, 그러니까 9급의 경우 470점 정도여가지고 토익 470? 항공사들에 비해서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빡세게 해서 한 680점 정도 나와가지고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470점이 기준 점수이나 뭐 그 이상 너무 넘어간다 하더라도 가산점 같은 건 없지만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되는 패스의 조건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국사 같은 경우도 어렵다고 들었고 그리고 특히나 국어 과목도 있죠. 그렇죠. 국어 과목. 국어 과목도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어떻게 난관을 잘 지나서 또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셨는데 실제로 그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유정 학생부터 준비하면서 어떤 과목이 제일 챌린지인지 혹시라도 내년에 또 한번 군무원이라는 거에 대한 또 그 직종에 대해서
마음이 있거나 지원을 하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궁금해하는 내용일 텐데 어땠어요? 저는 국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어 과목이 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그 시험에 해당하는 국어가 네네. 한자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 국어에 한자가 네. 등장한다. 네. 그것도 있고 제가 속담이나 네네. 사자성어 이런 거에 되게 약해서. 네네. 그래서- 따로 외워야 되는 어떤 네. 그런 정도로. 네. 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전공이 항공 쪽이다 보는데 지원하는 쪽이 항공이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 계속 자격증 준비하면서 했던 전공보다는 음. 국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약간 시간을 10으로 정하자면 네. 국어 8 전공 2? 아, 국어 8의 전공이.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 홍유중 학생은 2년 동안 전공에 대한 교육을 2년 동안 받은 상태에서 준비를 했다라는 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전공 과목은 전공 과목대로 그 기존에 배우던 거에서 이어서 연장선으로 가져갔지만 한국 국어 같은 과목은 새로운 네, 분야이기 때문에 편중을 많이 했다라는 거. 영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또 이렇게 네. 준비를 했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형택 우리 또 졸업생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하게 됐는지, 실제로 같은 과목으로 평가를 받게 되나요? 7급 공무원도요? 아, 네. 그 9급과 7급의 과목은 같지만 네네. 그 난이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난이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아예 시험지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거네요. 예, 그리고 과목도 네네. 저는 경채를 지원해가지고 경채라 하면 이제 경력직 채용이니까. 네, 경력 그쵸? 채용이어가지고 음. 시험 과목 수도 공채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경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경치 같은 경우에 경력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경력을 갖고 우리 임형택 졸업생이 또 준비를 하게 됐는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공군 부사관을 이제 전역을 할 때 보통 부사관 복무 기간이 제가 알기로 4년인데 맞습니까? 네, 4년 맞습니다. 그렇죠. 4년을 복무를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중사 전역을 네, 하잖아요. 그럼 중사를 전역하시고 난 다음에 에어인천으로 이제 입사를 하셨단 말이죠. 네, 계약직 인턴 사원 계약직 인턴 사원으로 네,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일단은 먼저 사회에 나와서 내가 또 직업을 갖기 위한 부담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또 바로 연결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죠? 일단 전역 후에 네네. 아세아 기종교육센터라는 곳에서 네네. B737NG 기종 한정과정 아. 교육을 수료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수료를 하고 공무원 필기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아하. 네, 그 와중에 에어 인천에서 계약직 인턴 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네네. 그래서 B737NG 맞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네. 임명택 졸업생이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굴이 낯이 익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네, 납니다. 맞습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때 이제 그 인턴 경력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그 후로 경력을 쌓고 나서 네, 군무원에 지원해서 이제 또 합격까지 하게 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 임형택 그 졸업생이 얘기하던 그 내용 중간에 기종교육센터가 있는데, 네, 사실 기종교육센터가 모든 기관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 아세항공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항공정비 계열에서는 당연히 항공정비사가 되어야 되는 게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면장, 항공정비사 라이센스를 또 취득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만 갖고 있지만 우리가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갖고 나서 모든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종류와 사이즈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기종에 맞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아세항공 전문학교에서는 기존 교육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A320과 네. 737 그리고 세스나 C172 네. 이 과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B737 네, 그 과정을 또 이수를 하신
그런 그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에어 인천 쪽으로 네. 그 취업을 이제 하게 된 네. 그 경로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B737NG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인턴 사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해서 네네. 지원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아세와 인연이 많은 그런 네. 스토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턴 과정은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었었나요? 8월부터 10월까지 총 네. 2개월 근무했습니다. 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했고 네. 2개월 동안 이제 그 경력을 쌓아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군무원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면 실제로 준비하게 됐던 어떤 기점이 따로 있었을까요? 준비는 기존교육센터가 수료를 하고 나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벌써 이제 그 군무원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직종에 대한 어떤 메리트라든지 장점은 군에 있을 때부터 좀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 군에서 군무원분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네. 마주치다 보니까 직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군대에서 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도 뭐 장기 복무 부사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또 직업에 대한 어떤 특성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좀 나중에 하겠다 이런 어떤 포부를 갖고 계셨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 유정 학생에게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군무원 자체 이제 국어 시험이 이제 가장 어렵다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군무원 준비를 하면서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나한테 되게 버겁다, 네. 아니면 어느 정도 괜찮겠다 네. 이런 어떤 느낌, 예감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네. 군무원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예감이 있었나요? 물론 결과는 합격을 했지만. 제가 그 아까도 그 말했었는데 네네. 올해 처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4월이니까 네.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필기 시험은 당장 이제 7월 24일인데 네. 준비할 기간은 3개월밖에 없어서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공무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시간보다 네. 제가 거기에 투자한 시간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험이 끝나고도 좀 후회 없이 했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도 매일 독서실 가가지고 네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로 알아보다가 네. 담당 교수님한테 듣게 되었는데 네. 그 아세아 학교에서 네. 공무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네네.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라도 되게 중간에 들어온 케이스예요? 네네. 대박인데요. 네, 원래 그게 10월부터 네네. 했었는데 작년 10월부터였죠? 네. 네네. 그래서 5월에 중간에 합류해가지고 네. 그래도 굉장히 그걸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10월부터라면 사실상 이제 보통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월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10월 결과 발표 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준비 시간을 잡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듬해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작년 10월부터 이제 또 우리 아세아항공 전문학교에서는 또 군무원 양성 특별 과정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4월부터 이제 어떤 그 지원의 뜻을 갖고 5월부터 실제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 합류를 하게 됐다라는 거. 그렇지만 노력으로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결과까지 따냈다는 점 상당히 너무 뜻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면서 내가 늦게 합류했으니까 좀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어땠어요? 그 합격을 내가 이번에 꼭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받았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었나요? 저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네네. 많이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은 했지만 네네. 그래도 붙을 줄은 몰라가지고 솔직히 이제 교수님들이 저한테 거시는 기대가 좀 많이 크신 것 같아서 네네.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긴 한데 약간
그쵸. 네. 옆에서 이제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으면 나도 그만큼 좀 그거를 네. 응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교수님들이 또 잘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잘 맞춰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 군무원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그 군 출신 네.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군무원이라는 직업과 이런 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에 22년도에 또 군무원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셨다가 또 다음 또 군무원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것이 또 개설이 되게 되면 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합류해서 또 미래 군무원으로서 또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정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접수는 7월에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필기 시험이 있고 이제 또 실기 시험 면접이 될 수 네.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오히려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힘든 과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면접이 훨씬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면접이. 네. 아, 그렇군요. 면접은 실제로 흔히 말한 그 족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어떤 면접 예상 질문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주신 그 네. 파일을 토대로 제가 추가로 더 몇 개를 해서 음, 그 전공 관련 질문 말고 네네. 인성 질문만 한 100개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질문 세트 100개를. 네. 그렇지만 이게 답변이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이 자기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다 하나씩 자기의 스토리로 맞춰서 네, 맞아요. 쓰고 준비했던 거겠네요. 네.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너무 오래 걸리고 네. 이거를 이제 친구나 가족에게 면접관 역할을 부탁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면접하는 것처럼 할 때 네네. 제가 말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도록 노력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렇다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드백도 받고 네. 혹시 영상도 찍어본 적 있나요? 내가 어떻게 앉고 손 제스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그 책상에 이제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켜놓고 네네. 녹화 버튼 해서 아, 네. 그쵸. 이게 처음에는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핸드폰으로 제가 혼자 하는 거였어도 네. 막상 이제 화면을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네. 그쵸.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은 이제 네. 가상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건데 사실 그런 시뮬레이션 훈련이 되어야만 실전에 가서 내가 딱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에 맞춰서 또 재치 있게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또 실력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 면접 보셨을 때 네. 그렇다면 그 유정량이 준비했던 그런 질문들이 비슷하게 나왔던 건가요? 아니면은 좀 전혀 달랐지만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요? 제가 면접을 받았을 때는 그 인성 관련 질문은 네네. 자기소개랑 저의 장단점 이거 두 가지만 물어보시고 나머지는 다 전공 질문으로 물어보셔가지고 거기서 네네. 조금 당황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당황했지만 전공 질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대답을 그쵸. 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저도 약간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정량이 벌써 그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이 되게 좋게 보지 않았을까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면접을 볼 때는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좋게 보면 또 합격이라는 어떤 거를 주고 싶기 위해서는 또 이 사람이 어떤 원하는 질문들, 이 사람에게 어떤 연관된 질문들을 던져주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 정비 분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묻지 않았나. 그러니까 되게 면접 때 준비를 잘 했고 또 이미지도 좋게 보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역할이 잘 이게 서로
맞닥뜨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 임형택 분에게 이제 질문을 좀 할 텐데 저희가 잠시 이제 일부 내용을 좀 잠시 여기서 쉬었다가 2부에서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또 2부 다음 주에 2부에서 또 진행을 할 테니까 이 내용 좀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또 우리 군무원 합격 스토리 다음 주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한번 다음 주까지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